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봐드렸으면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하고 이제 한번 여쭤봤는데, HLB는 제가 아까 영상 올려놨고요. 좀 HLB는 좀 걱정이 되대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하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주가의 방향성을 사실 저도 잘 모르죠. HLB, HLB. 이게. 예, 그래서 참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올릴까 어떨까 고민하다가 그냥 전체 공개로 올려놨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LS전선 아시아, LS전선 아시아. 자, 이 종목 한번 보면 그 근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래 움직임들이 하나, 둘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일단 여기 무슨 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5% 이상 상승, 단기, 중기, 이평선, 등배율 상승세 그런 얘기만 있고, 그냥 상승세 그런 얘기만 있었죠. 그 다음 얘기도 거래량 그냥 늘었다. 그 얘기는 기간이 18,000주 대량 순매수했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여기 베트남 시장, 베트남 전력 시장 대형 수주 순풍 뭐 이렇게 있고, 또 여기는 또 베트남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아주 좋은 뉴스도 아주 나쁜 뉴스도 없는데, 여기 이거 볼까요? 52주 신고가 LS전선 제주 해저 케이블 사업 수주의 강세. 제주 해저 케이블 수주? 예, 해저 케이블. 아, 그래서 호재에 대란가 있었나 봅니다. 일단 이런 정도인데, 이거는 일단 그 차트를 보면, 길게 밀어보면, 상장된 지가 뭐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요 전체를 그냥 하나의 박스로 봐도 될 법한 그런 배지인데, 전체를 하나의 박스로 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매집해다가 팔아먹고 도망친 적이 없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또, 음, 망가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근래 움직임들이 있다 이 얘기죠. 있습니다. 그래서 LS 전선 아시아, 그래서 이게 시총이 2290억. 그런데 매출 규모로는 점점 늘어나죠. 제가 매출 규모가 늘어나는 업종을 골라야 된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걸 골라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채 비율은 낮고 유보율은 높은 거 골라야 된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높은 거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값이 상승하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 그 식료품 가격들, 그러니까 호박이라든지 애호박이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계란값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계란값이 많이 오르긴 올랐어도 뭐 호박이 오르거나 뭐 기타 오이가 오르거나 뭐 상추가 오르거나 거기에 비하면은 뭐 실제로 물가 상승률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아지면 원자재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상에 돈이 많아지니까 집값도 오르고 뭐 부동산도 오르고 기타 뭐 땅값도 오르고, 물건 한 개를 사도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종목도 눈여겨볼 만하다. 왜냐하면 구리값도 오를 것이고 돈값도 오를 것이고, 세상에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LS 전선 아시아는 뭐 돈값이 상승한다든지 그런 거에는 당연히 상승할 이유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저를 한번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가 풍력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죠. 이 풍력 산업, 풍력, 뭐 태양열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 이 해저 케이블, 그러니까 그 바다에다가 풍력을 띄웠다 하더라도 전선 케이블을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정책 수혜주하고 맞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종군을 잘 골랐나라고 물어보면 업종군은 잘 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업종군이 이게 또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은 또 매출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를 들어서 그 주요소 있죠. 뭐 SK라든지 뭐 기타 이런 뭐 GS라든지 이런 주유소들이 있는데, 옛날에 원유가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휘발유 1리터에 뭐 500원 사서 쓸 때하고 지금 뭐 1,500원 대하고는 벌써 매출이 3배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은 게 조금 흡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은 이제 자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오를 때 또 수혜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업종은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총이 2290억인데 매출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영업이익에 비하면은 뭐
뭐 낮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매출 면에서 생각해보면 매출이 증가세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긍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트 베이스도 움직임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 8,000원에 이게 물량이 예, 48만 주. 와, 진짜 코딱지만큼 있네요. 코딱지만큼 있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주주 지분율이 정말 높을 것 같은데요. 어, LS전선 54%, 합이 66%, 한 34% 정도 되네요. 그렇게 적은 건 아니고요. 그만큼 들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뭐 들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8,000원,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48만 주에 대한 8,000원짜리를 오가고 있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생각 듭니다. 아우, 한 주라도 더 빼서, 조금이라도 더 빼서 그 8,000원에 한번 손을 한번 그어보세요. 8,000원 물량 기껏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은 8,000원에 맞고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8,000원에 많이 두들겨 맞았던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뭐영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 그런 정도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뭐 합니까? 눌러줄 때 산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높은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그런 정도입니다. 8,000원이니까 뭐 산술적으로는 7,200원대에 사면은 뭐 어떨까? 7,200원, 그죠? 매수 자리도 온 것 같기도 한데 8,000원에 매수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8,000원에서 뭐 단 한 주라도 뺏기 위한 노력을 한다 치면 한 8,000원에서 10% 이상은 좀 어그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니까 7,000원 초반대가 공격자리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딱히 나쁘다고도 생각 들지 않고요. 글쎄요,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하고 어떤 호흡이 잘 맞으면 수익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유료 머티리얼 오늘 아까 전에 뭐 상한가 간다 이랬는데 상가다가 풀렸네요. 7%대. 자, 오후 들어서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후 들어서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급격히 상승했던 계기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시간이 대략 한 3시 정도, 15시 정도, 15시 이때 정도네. 그냥 상승폭 확대 올랐다라는 얘기고 오르니까 이거 테마를 붙여준 거죠. 이 오르니까 이제 테마를 붙여준 건데 유료 머티리얼 오르니까 이게 히트로 테마다 해서 재료를 붙여준 거지 히트로 때문에 올랐다고는 뭐 그렇게 꼭 연결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그 트럼프 수혜주였죠 예전에. 그래서 그 며칠 전에 그 연휴 동안에 이제 뉴스 그런 게 나왔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이 너무 남발한다, 엉망진창이다 그런 얘기 있으면서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이 될 거다 뭐 이러면서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이 때렸는데 오히려 또 트럼프 재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이번에 그 탄핵이 뭐 불발났죠. 불발났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지금 어수선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뭐 저기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에어포스 원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에어포스 원을 타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전용기,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뭐 C30인지 하는 그런 기종이 있나 본데 뭐 9대인가 있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에어포스 원을 타지 못하는 대통령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취임식 할 때도 트럼프가 타고 가버려서 못 탔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어디 이동 갈때 이 에어포스 원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상태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기대감이 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때 있는 대량거래 있죠? 이거 요거 이제 그 대량거래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어깨 머리 우어깨라 치면은 헤드앤숄더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그러질 때는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이게 히토류라서 검색을 하긴 해봤는데 뭐 이런 뉴스는 있네요. 이제 중국의 히토류 생산 수출 제한 움직임 이렇게 뉴스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탈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고 그래서 이게 히토류에 이제 미사일 만들고 뭐 그다음에 스텔스기 만들고 하는 이런데 온갖 재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가 저기 이게 히토류를 이 채굴 할때 환경 오염이 엄청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오염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규제들이 심해져 가지고 생산을 줄이면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하게 된 거고 중국은 땅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파졌겠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중국에 매장되어 있는 히토류의 양이 중국에 절대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역 전쟁할 때도 히토리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 미국이나 호주 기타 여러 나라들에서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무기화 시켰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히토리를 가지고 중국이 무기로 들이댄다 치면 그 기간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공장 짓고 생산 설립 맞추는데 지금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더더욱 중국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 듯이 공장을 만들고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기간은 불과 얼마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 버리면 중국의 히토리는 오히려 수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마치 우리가 한일전 벌려가지고 불화수소라든지 반도체 들어가는 어떤 자재들을 일본이 수출 중단해버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버린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또 히토리를 가지고 만약에 미국을 공격을 했을 시에 중국을 때릴 수 있는 미국의 무기는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무기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 치면 미국이 중국을 때릴 수 있는 무기는 그 10배가 되고 그 10배 중에서도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 강력한 정도는 중국이 들이대는 무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를 가지고 무기화한다 이런 얘기는 놓을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스처에 불과하다. 그냥 흔한 척하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게 직접적으로 왜 갔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히토리에 대한 생각은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제로가 한번 올라온다 하더라도 큰 양봉 2개 이상 3개 연속적으로 막 진짜 히토리로 한 판 붙어가지고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 올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 베이스로 보면 좀 아리송한 상태다. 아리송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1500억이고 지분율 따뜻하네요. 따뜻하고 그리고 1500억이면 아이고 저평가는 아니죠. 그러면 아이 그냥 주가 적정 수준 맞아 그냥 이러고 그냥 저 같으면은 만약에 수익 주면 그냥 때리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뭐 어디까지나 히토리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고요. 뭐 실제로는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런 생각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즈텍 WB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차트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차트가 자 이게 늘어난 거래량들이 있었죠. 늘어난 거래량들이 항상 흔적들이 이렇게 조금씩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거기를 돌파했다 이 얘기죠. 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 예, 제대로 돌파를 했죠. 그리고 큰 양봉이 하나 있었고 한데 그 뒤로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월 15일이니까 2월 15일 얼추 한 달 다 됐는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30일 지나면 신용 들어온 사람들 반대 매매 나가니까. 그래서 저라면 저보고 꼭 매매해라 치면은 요때 한번 샀을 것 같긴 합니다. 결과론적이 아니라 여기 키스마크 자리죠. 키스마크 자리 또 이게 시가도 있고 하니까 2,000원 초반 정도? 요 정도 딱 내려왔으면 샀을 것 같습니다. 이긴 조금 무리고요. 이 정도 내려왔으면 그때 한번 사들 것 같다. 이런 정도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지금 한 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기 한번 사볼까라는 그런 생각 정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이 480억인데 매출이 뭐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는 것은 조금 단점이라서 A급 종목으로 분류하기는 좀 그렇고 차트로 보니까 뭐 차트가 B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 지분율도 예 허재명 24.9 예 좋죠. 개인 24% 이상 가지시면 좋은 거고 감자 사유 없을 테고 그죠? 예 영업이익률 6%대 이번엔 적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B급 정도 B급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B급 정도 A급은 아니고 그리고 뭐 CD는 아니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 덕양산업 물어보셨는데 덕양산업은 제가 이때 유튜브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 있죠. 그러고 나서 자 보세요. 매집한 단가가 2,000원 그냥 2,000원이라고 칩시다. 주 매물대가 2,000원인데 4,000원 갔으면 때려야죠. 그죠? 예, 여기가 매집이면 더블 갔으면 한번 때려야죠. 그리고 또 조정이 한번 내려온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100% 오른 종목을 어떻게 또 봐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와 여기가 형태로는 쌍봉을 그리고 있어서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한데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건 또 긍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수소차 테마죠.
수소차 테마고, 수소차는 저는 또 뭐 전기차 위에가 수소차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동력기관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 동력기관 다음이 전기차, 전기차 다음이 수소차. 궁극의 종점의 자동차는 수소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이 또 내려오면 또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100% 수익 난 걸 또 지금 어떻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이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물량을 한 20% 30% 남겨놓고 매도를 어디에선가 했으면 적절했겠다 정도, 그 정도 생각합니다. 자, 국영GNM 이게 또 그 창문형 태양광 발전 뭐 그 재료로 오늘 또 움직였나 보대요. 예, 탄소 정부 탄소 제로 240조 건설 추진에, 예, 저는 여러분 이게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탄소 240조 건설은 이 탄소 제로가 여러분 그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저는 따라가기 힘든데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전이 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는 원전을 이제 벗어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인데, 진짜 모순되게 흘러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풍력 테마라든지 태양광 테마라든지 이런 테마들에 좀 들어가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잘 안 보긴 합니다. 제가 이제 빌 게이츠 원전이라고 검색했는데요. 빌 게이츠가 뭐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원전이 안전하다, 탄소 제로 가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 얘기 같은데, 오랜만에 바른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모순된데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태양광 그거 해봐야 뭐 10년 15년 지나면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또 설치해야 되고 효율도 낮은데 구름 끼면 또 그렇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기상 악화나 이런 데에서 또 파손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야 정말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정도의 업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수익 많이 줬으니까 뭐 땡큐긴 한데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를 돌파한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상태인데 매물대 정중앙이잖아요. 매물대 정중앙이니까 이건 뭐 세력이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 달린 것이지, 차트 분석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이거 오후에 무슨 법안이 통과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요 얘기 같습니다. 요 얘기 같은데. 알겠네요. 2025년까지 건물 부분 탄소 배출량을 25% 저감하는 정부의 건축 정책 기본 계획이 국무회를 통과했다.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문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근데 건물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끔 법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참, 잘 되길 바라봅니다. 잘 되길 바라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발전소가 뭐 멀리 있거나 없거나 또 도서 지역 섬이거나 뭐 산이거나 이런 곳에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면 좋죠. 좋은데 전적으로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냥 제 개인적인 우려입니다. 아무튼 이 자리는, 예, 뭐 세력들이 어떤 마음을 먹냐 따라 달린 것이지 지금 현재는 뭐 오락가락 그런 상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치면 저는 아마 시간 외에 팔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만큼이나 올라오나 하고 생큐하고 팔았을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 정책에 반해가지고는 반대해가지고는 주가는 비틀 못 바랍니다. 근데 정부 정책하고 주가하고는 비례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또 마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다음 레몬, 예, 레몬. 이건 제가 손절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디 손절한 것 같은데요. 레몬이 지난 그 여름에 요때, 예, 그 레몬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연속적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어디에선가 빠져나왔던 걸로 됩니다. 그래서 손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총이 3,200억. 근데 매출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좀 낮죠.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률이 이게 20%라 치더라도 그러면 이게 800억이니까 시총은 1,600억. 영업이익률이 160%라도 1,600억. 곱하기 2해도 3,200억. 이미 3,200억대라서 그래서 이게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손절 어느 정도 치고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자리가 여러분 여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상장됐을 때 최고 많았던 대량거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꿈틀꿈틀하고 돌려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좀 이상한 상태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 꿈틀꿈틀 해줘야, 그래, 조금 이렇게 나와줘야 좀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 놓을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돌리려면 여기서 돌려야 되는데 참 독하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요 상단부, 여기서도 돌려서 해야 되는데, 이 돌려서 해야 되는데, 돌리지 않은 것도 참, 이게 힘이 너무 없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 어디에선가 들어가서 그냥 손질하고 몇백만 원 그냥 주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 예, 테슬라, 뭐 자동차 부품주. 그래서 업종은 뭐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 지금 현재 7천억대, 지금 시총이 1조 4천억대. 그래서 이게 요때 올랐던 게 이제 신규주, 돈이 많아진 세상에 신규주, 저는 이때 다 처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다 처리하고 지금 손을 떼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다시 공격한다 지금 요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요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미 큰 시세를 분출한 것들은 여러분 한 70%, 80% 팔고 2, 30% 남겨놓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이게 또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탐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덕양산업도 이미 100% 오른 걸 또 봐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드렸는데, 이제 명신산업도 저는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이게 성장하는 산업군이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매출 늘어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성장하는 산업군이고, 그죠? 뭐 당연히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은 좀 조정이 쑥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작에 물량을 좀 버려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4시 반까지 접수 받았는데, 마감이 돼도 여러분 또 주시는 분이 있어갖고 좀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에는 좀 마감 시간을 엄숙히 엄격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계속 줄줄줄 달려가지고 종목 많아지면 곤란해지잖아요, 그죠? 다음번에는 마감하면 그냥 딱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차트가 진짜 좋으면 좋다, 진짜 나쁘면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여러분한테 영양가 있는 좋은 얘기를 못 드립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